5개월째 진단조차 받지 못한 13세 소녀. 산소 포화도 87%, 매일 밤 숨을 쉬지 못해 깨어나는 절망적인 나날들. 캐나다 최고의 의료진마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며 손사래를 쳤고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조차 같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국 인천공항 입국 3분 만에 벌어진 기적. 인공지능이 위험을 감지하고 디지털 쌍둥이가 생명을 구해내는 순간 전 세계 의료계가 경악했다. 불가능을 깨부순 한국의 충격적인 의료혁명. 지금부터 딸을 구하기 위해 캐나다를 떠난 의사 엄마의 실화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어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소피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의사라는 게 무색할 만큼 제 딸 엘로이즈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5개월째 진단 검사 대기 중이었어요. 엘로이즈는 13살인데 계속해서 호흡곤란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천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반 천식 치료제로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어요. 엄마, 숨이 너무 막혀. 딸이 새벽에 깨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산소 포화도를 재보니 92%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정상이 98% 이상이거든요. 급하게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CT와 정밀 폐기능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기자가 많아서 최소 3개월은 기다려야 해요. 응급실 의사가 말했죠. 3개월이라니. 딸이 매일 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데요. 제가 의사라서 동료들에게 부탁해봤습니다. 하지만 답은 똑같았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응급하지 않은 이상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고요. 소피, 미안하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어. 20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 의사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을 환자들에게 해왔었거든요. 하지만 내 딸이 환자가 되니까 이 시스템이 얼마나 잔인한지 깨달았습니다. 엘로이즈는 날이 갈수록 악화됐어요. 학교도 못 가고 10분만 걸어도 허걱거렸습니다. 밤마다 기침하느라 잠도 못 잤죠. 엄마, 나 죽는 거 아니야? 어느 날 딸이 물어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의사인데도 딸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러던 중 5개월째 되던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보다 늦게 대기 명단에 올라간 환자가 먼저 검사를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그 환자의 보험료가 더 비싸다는 이유로요. 이건 의료가 아니야. 비즈니스잖아. 저는 병원 행정실에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갑기만 했어요. 닥터 소피, 저희도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해해주세요. 그날 밤 딸이 또 숨을 헐떡이며 깨어났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89%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엘로이즈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한국 병원은 다르대. 거기선 이런 검사가 바로 된다던데.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한국이 캐나다보다 의료 시스템이 좋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딸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고 저는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엘로이즈가 계속 한국 의료에 대해 찾아보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그냥 아이가 현실 도피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여기 봐.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있어. 딸이 화면을 보여줬어요. 한국어로 된 의료기술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환자의 디지털 쌍둥이를 만들어서 가상으로 치료해보는 거래. 그러면 실제로 치료하기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닌가요? 하지만 딸은 진지했습니다. 영어 자막이 있는 영상들을 계속 찾아서 보여줬어요. 엄마, 서울대병원에서 실제로 하고 있대. 환자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그 사람과 똑같은 디지털 인간을 만들어. 그리고 거기서 여러 치료를 시도해본다는 거야.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보여준 자료들은 생각보다 구체적이었어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도 이거 쓴다고 나와 있어.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도. 한국의 주요 병원들이 모두 이 기술을 도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동료 의사들에게 물어봤어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 그거? 제조업에서 쓰는 기술 아니야? 의료에도 적용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런데 한국에서 실제로 환자 치료에 쓴다고 하던데. 에이, 설마. 아직 연구 단계일 거야. 동료들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하지만 딸은 계속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기 봐. 한국 정부에서 2023년부터 디지털 헬스케어에 엄청난 투자를 했대. 그리고 실제 성과도 나오고 있어. 딸이 보여준 통계 자료를 보니 놀라웠어요. 한국의 진단 정확도와 치료 속도가 확실히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여기가 더 신기해. 한국은 병원 대기 시간이 거의 없대. 그럴 리 없어. 한국도 인구가 많잖아. 아니야. 시스템 자체가 달라.
AI가 환자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위급한 사람부터 우선 치료한대. 딸의 말에 조금씩 관심이 생겼어요. 캐나다는 선착순이지만 한국은 위급도 순이라는 거였죠.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내 증상을 입력해봤더니 긴급 등급으로 분류됐어. 24시간 내 진단 검사가 가능하다고 나와. 24시간이라니. 저희는 벌써 5개월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날 밤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발전되어 있었어요. 엘로이즈, 정말 한국에 가보고 싶어. 딸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거기 가면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저는 확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5개월을 더 기다릴 바에는 시도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14시간의 긴 여행이었죠. 엘로이즈는 기내에서도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승무원이 산소 마스크까지 가져다 줄 정도였어요. 승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 딸을 달래며 말했지만 사실 저도 불안했어요. 과연 이 결정이 옳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이 오후 3시였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엘로이즈가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어지러워. 그러더니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딸을 부축했습니다. 엘로이즈, 엘로이즈.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직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공항 내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시구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료진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벌써 알았을까요? 저는 아직 아무에게도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2분도 안 돼서 의료진이 도착했습니다. 간호사 2명과 응급구조사 1명이 휠체어와 응급장비를 가지고 왔어요. 환자분 상태는 어떠세요? 호흡곤란이 있어요. 캐나다에서 5개월째 진단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바로 산소 포화도를 측정했어요. 87%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어요. 구급차 준비됐나요? 네, 대기 중입니다. 구급차까지 준비되어 있다니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캐나다 공항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본 적이 없거든요. 실례지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저는 아직 신고도 안 했는데. 공항 곳곳에 AI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요. 사람이 쓰러지거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알람이 울려요. AI가 사람의 위급 상황을 감지한다는 거였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엘로이즈를 구급차에 태우면서도 놀라운 점들이 계속 있었어요. 구급차 안에 있는 장비들이 캐나다보다 훨씬 첨단이었거든요. 이거 실시간으로 병원에 전송되나요? 네, 지금 환자분 상태가 실시간으로 응급실에 전달되고 있어요. 도착하기 전에 이미 치료 준비가 끝날 거예요. 15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응급실 의료진들이 이미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13세 여한 호흡곤란, 5개월간 진단 미확정 상태네요. 의사가 구급차에서 전달받은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지금 바로 CT와 폐기능 검사 가능합니다. 30분 후에 결과 나와요. 30분이라고요? 캐나다에서는 5개월을 기다렸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다르구나. 응급실에서 기본 검사를 마친 후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환자분을 우리 디지털 트윈 시스템에 등록해 볼까요?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드디어 엘로이즈가 그렇게 찾아봤던 그 시스템을 직접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환자분의 모든 생체 데이터를 입력해서 가상의 쌍둥이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 치료법을 시뮬레이션해 보는 거죠.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엘로이즈의 키 몸무게, 혈액 검사 결과, CT 이미지 등이 모두 입력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디지털 엘로이즈가 만들어졌어요. 화면에 나타난 3D 인체 모델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엘로이즈의 폐 상태가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약물을 입력해 볼게요. 캐나다에서 처방받은 천식약들을 모두 입력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하네요. 시뮬레이션 결과가 좋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현재 약물 조합으로는 환자분 상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 스테로이드 성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의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엘로이즈의 폐 기능이 계속 떨어지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났어요. 정말이요? 그럼 지금까지 잘못된 치료를 받았다는 건가요? 일단 다른 약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어요. 몇 가지 다른 치료법을 입력해봤어요. 그 중에서 한국에서 개발된 새로운 약물 조합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조합으로 치료하면 2주 내에 80% 이상 호전될 것 같아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컴퓨터가 딸의 병을 고칠 방법을 찾아낸 거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 실제 혈액 검사를 한 번 더 해볼게요. 1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역시 디지털 트윈이 맞았네요. 간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기존 약물이 간에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계속 복용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캐나다에서 5개월 동안 받은 치료가 딸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랐어요. 지금부터 새로운 치료 계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가 디지털 트윈에서 제안한 치료법을 설명해줬어요. 기존 약물을 모두 중단하고 한국에서 개발된 새로운 약물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디지털 시뮬레이션상으로는 95% 확률로 완치 가능해요. 그날 밤 엘로이즈에게 새로운 약을 투여했어요. 신기하게도 다음날 아침부터 기침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어. 디지털 트윈이 예측한 대로였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엘로이즈가 입원한 병동에 올라가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간호사 스테이션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간호사들이 어디 갔지? 복도를 둘러봐도 간호사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환자들은 모두 평온해 보였습니다. 엄마, 저기 봐. 로봇이 약을 가져다 주고 있어. 엘로이즈가 가리킨 곳을 보니 흰색 로봇이 카트를 끌고 병실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301호 엘로이즈님. 오후 2시 투약 시간입니다. 로봇이 정확히 엘로이즈의 이름을 부르며 약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손목에 바코드를 스캔해서 환자 확인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실수 없이 정확한 약을 줄 수 있죠? 각 환자분의 침대에 센서가 있어요. 로봇이 자동으로 환자를 인식하고 맞는 약을 배송해요. 간호사 한 명이 나타나서 설명해줬어요. 드디어 간호사를 봤네요. 그럼 간호사님들은 뭘 하시나요? 저희는 주로 환자분들과 직접 소통이 필요한 일들을 해요. 약물 투여나 활력 징후 측정 같은 건 모두 자동화되어 있거든요. 병실을 자세히 보니 정말 신기한 장비들이 많았어요. 침대 옆에 있는 모니터가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디로 가나요? 간호사실과 의사실에 실시간으로 전송돼요. 수치가 위험해지면 자동으로 알람이 울려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일일이 돌아다니며 체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죠. 그럼 밤에도 괜찮나요? 오히려 더 안전해요. 사람은 졸거나 실수할 수 있지만 센서는 24시간 깨어 있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그날 밤 엘로이즈의 산소 포화도가 순간적으로 떨어졌는데 제가 알아채기도 전에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방금 산소 포화도 알람이 떴어요. 괜찮으세요? 네, 잠깐 기침을 했더니 그랬나 봐요. 간호사가 확인하고 가니 5분 후에 의사까지 왔어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봐드릴게요. 이런 세심한 관리를 받을 줄 몰랐어요. 캐나다에서는 간호사 부족으로 제대로 케어받기 어려웠거든요. 여기는 간호사가 부족하지 않나요? 물론 부족하죠. 하지만 시스템으로 효율성을 높였어요. 한 명의 간호사가 예전의 3배 환자를 돌볼 수 있어요. 신기한 건 환자들이 더 만족스러워한다는 점이었어요. 24시간 모니터링 덕분에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였습니다. 엄마, 여기 병원은 정말 미래 같아. 엘로이즈도 신기해했어요. 로봇이 약을 가져다주고 컴퓨터가 건강 상태를 계속 지켜봐 주니까요. 그날 저녁 엘로이즈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기침도 거의 멈추고 산소 포화도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의사가 저를 병원의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저희 병원의 두뇌 역할을 하는 곳을 보여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곳은 마치 공항 관제탑 같았어요. 거대한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여러 명의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요? 스마트 메디컬 컨트롤 센터예요. 병원 전체의 모든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곳입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메인 화면에는 병원 전체 환자들의 상태가 한눈에 보였어요.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위험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빨간색 환자가 3명이네요. 네, 응급 상황인 환자들이에요. AI가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줘요. 직원 중 한 명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7층 ICU 3번 침대 환자, 심박수 급상승. 의료진 출동 요청드려요. 그러자 몇 초 만에 응답이 왔어요. 의료진 출동 완료. 2분 내 도착 예정. 이 모든 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교통 관제센터 같았습니다. 보통 하루에 몇 명 정도 관리하나요? 저희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약 1200명이에요. 모두 이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200명을 한꺼번에요. 캐나다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AI가 어떻게 위험을 판단하나요? 환자의 나이, 병력, 현재 상태, 약물 반응 등을 종합해서 분석해요.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해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각 환자의 상태가 실시간 그래프로 표시되고 AI가 위험 예측까지 해주고 있었습니다. 엘로이즈도 여기 나와 있네요. 제 딸의 이름이 모니터에 표시되어 있었어요. 상태는 초록색이었습니다. 현재 회복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상 퇴원일도 2일 후로 표시되네요. 정말 신기했어요. AI가 딸의 회복 속도까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알람이 울렸어요. 응급실에 새 환자 도착. 중증도 높음. 수술실 준비 필요. 확인. 수술실 3번 준비 완료. 의료진 대기 중. 모든 게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허둥지둥하지 않고 AI의 지시에 따라 차분히 움직였습니다. 이 시스템 도입하고 나서 어떻게 변했나요? 의료사고가 70% 줄었어요. 그리고 환자 대기 시간도 절반으로 단축됐습니다. 놀라운 성과였어요. 기술이 실제로 생명을 구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한 명의 직원이 몇 명까지 관리할 수 있어요? 이전엔 한 간호사가 10명 정도 봤는데 지금은 50명도 가능해요. AI가 위험한 환자만 골라서 알려주거든요. 효율성이 5배나 향상됐다는 얘기였어요. 그때 제 옆에서 다른 환자 가족이 말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여기서 수술 받으셨는데 정말 안전했어요. 수술 중에도 계속 상태를 확인해 주더라고요. 수술 중에도 이 시스템이 작동하나요? 네, 수술실에도 모든 센서가 연결되어 있어요. 환자 상태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알려줘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의료는 더 이상 의사 개인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걸요. 시스템 전체가 환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텐데 곧 생길 거예요. 한국 기술을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고 있거든요. 정말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한국이 의료기술 선진국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엘로이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기침도 멈추고 뛰어다닐 수 있을 만큼 회복됐습니다. 엄마, 나 진짜 나은 것 같아. 산소 포화도도 99%로 정상이었어요. 5개월 동안 고생한 게 거짓말 같았습니다. 퇴원 전날 엘로이즈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나도 이런 의사가 되고 싶어. 어떤 의사? 디지털 트윈으로 사람을 구하는 의사.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 딸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병을 앓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았던 그 아이다웠습니다. 그럼 한국어부터 배워야 하는데 벌써 배우기 시작했어. 간호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거든. 정말 놀라웠어요. 일주일 만에 간단한 한국어 인사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주치의 선생님도 엘로이즈의 꿈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한국 의대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있어요. 나중에 지원해보세요. 정말이요? 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해외 학생들을 받고 있어요.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환영해요. 엘로이즈는 그 자리에서 서울대학교 의대 홈페이지를 검색해봤어요. 엄마, 여기 봐. 디지털 메디신 전공이 있어. 정말 있었어요. 디지털 기술과 의학을 결합한 새로운 학과였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공부해서 캐나다 환자들도 도와주고 싶어.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병을 앓으면서 오히려 더 큰 꿈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장님이 직접 인사를 나왔어요. 소피 선생님 어떠셨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서 꼭 소개하고 싶어요. 그럼 저희와 협력 관계를 맺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병원장님이 제안한 건 한국과 캐나다 병원 간의 의료정보 공유였어요. 캐나다 환자들도 한국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멀리 한국까지 오지 않아도 이런 첨단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환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해서 한국에서 디지털 트윈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 계획을 캐나다로 보내드리고요. 원격 협진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거리의 한계를 기술로 극복하는 거죠. 저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과 캐나다를 잇는 의료 협력 프로젝트의 첫 번째 멤버가 됐어요. 엘로이즈도 자신의 역할을 찾았습니다. 나는 환자 경험을 개선하는 일을 할 거야. 환자 입장에서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드는 거지. 정말 든든했어요. 딸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이번 여행이 전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1년 후에 다시 한국에 와도 돼? 물론이지. 그때는 교환학생으로 와야겠네. 응. 그리고 그때는 한국어로 의사 선생님들과 대화할 수 있을 거야. 딸의 꿈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온 후 저는 동료 의사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해? 디지털 트윈으로 치료를 예측한다고? 소피,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엘로이즈의 치료 기록과 영상 자료를 보여주니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이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 동료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캐나다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형 스마트 의료 시스템의 캐나다 적용 가능성이었어요. 한국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은 진단 정확도를 40% 향상시켰습니다. AI 기반 환자 모니터링으로 의료사고를 70% 줄였습니다. 병원 대기 시간을 80% 단축시켰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니 정부도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의료비 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3개월 후 캐나다 보건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소피 박사님, 한국 의료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한 공식 방문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단장을 맡아주시겠어요? 저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이번엔 캐나다 의료진 20명과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했어요. 한국에서 일주일 동안 여러 병원을 둘러보며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모든 캐나다 의료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정말 미래 의료네.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었는지 깨달았어. 특히 응급실 시스템에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AI가 환자의 위험도를 즉시 판단해서 치료 순서를 정하는 모습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방문단이 캐나다로 돌아간 후 정부는 즉시 캐나다 스마트 의료 혁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 한국형 의료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럿 병원으로 제가 근무하는 몬트리올 종합병원이 선정됐어요. 한국에서 기술진이 와서 직접 시스템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6개월 만에 디지털 트윈 시스템과 AI 모니터링이 구축됐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진단 대기 시간이 평균 3개월에서 3일로 줄어들었어요. 의료진들도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시스템이 위험한 환자를 먼저 알려주니까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었어요. 1년 후 엘로이즈는 약속대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갔어요. 한국어도 꽤 유창해져서 현지 학생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엄마, 여기서 배운 걸로 나중에 캐나다와 한국을 잇는 의료 플랫폼을 만들 거야. 딸의 꿈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캐나다 전체 병원의 60%가 한국형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한국을 찾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설립한 한국 캐나다 의료협력재단이 유엔에서 모범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기술을 통한 국제의료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받았어요. 지난주 엘로이즈가 캐나다로 돌아왔어요. 2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요. 엄마, 나 한국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 이제 캐나다 환자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 딸은 이제 한국어와 의료기술을 동시에 구사하는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를 구한 건 의사 한 명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였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은 한국에서 왔죠.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의료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한국은 그 의지로 전 세계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